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더불어민주당 오선 의원인 이종걸 의원의 금요 시사 칼럼 지금 시작합니다. 네, 로스앤젤레스의 AM 1230 라디오 우리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종걸 의원의 금요 시사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화에 이종걸 의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지난 한 주 한국에서는 세계의 시선이 집중될 만한 놀라운 장면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전격적인 만남. 이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이 저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가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 만나지 않는다. 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대화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G20이 끝나고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설마 김정은 만나라고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준비 작업이 이렇게 감지되지 않았죠. 그리고 또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기에는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뭐 국기 같은 게 구겨지기도 하고 그만큼 다급하게 진행됐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저희들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자면 그만큼 그 형식의 부족함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행사됐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회담을 통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비핵화 의지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통한 어떤 대가를 얻겠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G20이 3일을 묵고 트럼프가 왔을 때 저희는 초기에 그때 5월 한 말 27일쯤 강효상 의원이 미국 대사관의 어떤 후배로부터 뭘 받았다고 해서 리퀴지를 한 게 있는데요. 그걸 보면 최소한 그때 전까지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하루 이상 묵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1박 2일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전했고 그것이 이제 뭐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말 뭐 외교 구걸이다 뭐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요청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그 비난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판문점 회담은 합작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좀 이벤트를 했다고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자꾸 이제 비난을 하는 것 봤습니다.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라는 게 한두 번 이벤트는 그걸 통합니다. 그런데 성과 없는 이벤트 세 번 하면 그거는 이제 오히려 더 아주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볼 때는 이번은 이벤트만이 아니고 뭔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보기 위한 의지 또는 표현이 본다. 상당히 성과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이번 그 판문점의 그 전격적인 만남이 미국과 북한 관계 나아가서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에서 어떤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예, 서로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싸우지 않고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3차 정상회담의 기회를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3차 회담 장소가 뭐 싱가포르나 하노이나 이런 3국이 아니라 미국 또는 북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이후에 지지부진했던 실무 회담의 동력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또 됐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미 그 요청 이후에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분위기가 고위급 회담의 내용들, 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재보다 훨씬 더 큰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회담에 번국민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요. 대략 62% 내지 70% 정도의 찬성 의견이 나왔고요. 단지 보여주기식 만남에 그쳤다라고 하는 건 한 20% 내지 25% 정도의 여론조사들, 각종의 여론조사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도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이제 미국에 돌아와서 이제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게 백악관에서 그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 카드를 선택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는데, 그럼 아직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된다 그러고 일단 부인은 했지만 핵 동결 카드, 미국과 북한 양측이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북핵 문제를 좀 돌이켜보면요. 93년에 북한이 NPT, 저희로 말로는 핵 확산 방지 조약의 탈퇴를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진전과 후퇴를 계속 갈짓자 걸음을 벌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94년, 바로 그 이듬해죠. 94년에 제네바 협정을 맺음으로써 그때 북한에다 경수로 인천 사이즈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천 사이즈의 그 전력을 공급하는 경수를 지어주는 것으로 합의를 종결하면서 그 대가로 핵 동결하는 이제 그런 협상을 한 이후로 계속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이후로 이런 협상을 하기 전까지 근 20년 동안 이 핵 동결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된 정책이다. 북한에 속아왔다. 북한은 항상 핵을 무기로 준비를 해왔는데 언제든지 좀 후퇴했다가 진전했다. 이런 그 전략을 반복하면서 미국도 속여오고 대한민국도 속여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핵 동결이라는 것이거든요. 핵 동결 전략. 네. 그러니까 핵 동결은 실패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CVID를 원칙적 목표로 하는 것은 핵폐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핵을 그 수준으로 인정해주면서 앞으로 하지 마라. 그것이 핵 동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핵 동결 카드를 썼다 이런 얘기는 핵폐기 카드를 많이 후퇴시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논쟁이 발생한 이후의 전략을 상당 부분 수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핵 동결 입장입니다. 핵 동결할 테니까 제재 풀어달라 하달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하노이 서밋에서 말이죠. 저희는 사실 이 단계적 접근 방법, 그러니까 북한은 핵시설, 핵물질, 핵무기 이런 그 단계적으로 폐기해 나갈 테니까 미국도 제재에 있어서 좀씩 더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게 되는 것으로 봐서 저는 북한도 그 주장을 조금 후퇴시켰지만 미국도 이런 단계적 핵 방법, 그러니까 핵 동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그런 협의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연실색이었죠. 전혀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채 테이블에서 그냥 결렬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실수를 누가 했는가? 정말 놀랐습니다. 아연실색이라고 그러죠, 저희는. 그때 저희가 흘러나온 얘기는 스티븐 비건이 그렇게 많은 김영철 협상대표에게 요구했지만 어느 순간 가서는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그 현장에서 많은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로 협상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전 우리 하노이 서미트까지도 거의 후퇴한 것 아니냐. 저희로서는 정말 반색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하노이 서밋에서 실패한 그것을 또 반복하겠느냐,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며칠 만에 그 판문점의 그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뉴욕타임즈가 보통의 신문 보통의 신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층 분석을 토대로 해가지고 오래전 준비된 핵 동결 카드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비쳤다는 것이고, 김정은도 그야말로 하노이에서 격분해서 돌아갔지만 그런 그 카드에 대해서 수용하고 왔다라고 하는 그 뉴욕타임즈 분석. 그래서 이번에
뉴클리어 프리즈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성 있는 얘기다라고 하는 분석 기사를 저희는 사실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티븐 비건이 그 이후에 그 프리즈라는 말을 썼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보니까 최종 목표는 아니고 협상의 방편일 뿐이다. 그 말은 제재 해제는 절대로 안 한다. 다만 인도적 교류나 인적 교류나 심지어는 북미 대표부를 상호 설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여태까지의 그 경색된 방법을 하지 않고 외교적 방법으로 타개해 나간다는 노력의 의지의 표현, 그것이 바로 본인이 얘기한 유연한 접근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뭔가 프리즈라고 하는 말의 수단적 또는 여러 가지 내용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아주 정말 좋은 그런 태도의 방법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만남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큰 역할을 하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뭐 우리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안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패싱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이번 판문점 회담은 트럼프, 김정은 이런 두 분이 주연 배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훌륭한 연출가를 만나서 극적인 만남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흐지부지되고 있던 회담을 유지되도록 연출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역할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 북미 관계에서 한국은 정전협정의 대상국이 아니었습니다. 즉 주인공이 아닌 상태로 우리는 하나의 단지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죠. 북한은 과거 한국의 비중을 굉장히 적게 생각하거나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을 중재자로 인정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분단 이후에 70여 년 동안 그야말로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한국 대통령이 이제는 많은 제약을 가진 파트너의 중재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번 평화회담은 두 분의 주연을 앞장 세움으로써 문재인은 대통령은 뒤로 빠지는 모습으로 양보하고 보여주는 그 정치를 통해서 저는 성공의 지름길로 가는 바로 최고의 백미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 경제 보복을 했는데, 이제, 물론 청와대에서 입장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아무래도 이 의원님께서는 또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시니까 좀 이에 대해서 또 남다른 또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어떠신지요? 예. 이번에 그 NSC, 우리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WTO에 제소했어요. 외교적 대응 방법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오기에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고 또 바로 이런 내용들이 감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역 규제라는 게요. 우리 지금 반도체 수출로 전 세계 지금 1위, 그리고 또 우리 수출 비중에서 크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공정상에 꼭 필요한 첨가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 수율도 떨어지고 정밀성, 생산성이 떨어져서 사실상 반도체 생산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첨가제를 만들 수 있지만 일본의 그 정교한 기술로 만들어내는 그 화학물질 제조 능력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이것을 일본이 안보 문제로 이것을 접근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이상합니다. 말하자면 저희가 한미일 삼각 동맹 체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서로 정보 보호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한국에 계속 넘어감으로써 일본에게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의 그런 안보 물질이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참 그게 두 가지의 이 트랙이 저에게는 어렵고도 깊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단순한 그냥 한일 관계의 지금 아주 경색된 국면을 표현하는 방법 그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NSC는 이것이 이제 정치적 보복이다라고 단정하지 않고 사실 그렇게 했다가 추정하면서 보복성 측면이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무역 전면전으로 확전되는 건 막아야 한다라는 입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일본과 그런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일본의 지금 아베 정부가 하고 있는 아주 독소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정적으로 그것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앞으로의 그 미래지향적 관계도 저희는 꾸준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 이제 일본 참의원 선거가 치러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승리하기 위한 아베의 아주 승부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주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마지막 방법으로 한국을 이제 참의원 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한국과 그 일본의 어떤 국민적 정서를 이반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치밀한 전략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다. 어떻든 간에 일본 참여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우리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일본의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을 잘 면밀히 살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일본이 문제는 앞으로도 뭐 다음 주도 지속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좋은 말씀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의원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주요 이슈에 대한 견해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